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전 세계 3억 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16배나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질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맹, 즉 색각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 못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맹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색깔을 못 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가 되신 김영수님은 평생 자신이 생맹인지 모르고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운전면허를 딸 때도 별 문제 없이 통과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몇 년 전 손자와 함께 그림책을 보다가 할아버지, 이 사과가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김영수님은 자신 있게 초록색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이건 빨간색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김영수님은 자신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록생맹이었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은 평생 모르고 지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흔한 일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영수님은 그제서야 왜 젊은 시절 신호등의 빨간불과 초록불을 구분할 때 색깔보다는 위치로 판단했는지, 왜 과일을 고를 때 색깔보다는 만져보고 골랐는지 이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생맹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생맹의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생맹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맹,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색각이상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거나 색상의 밝기를 잘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색각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생맹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정록생맹인데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황생맹이 있는데 파란색과 노란색을 구분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모든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생맹도 있습니다. 전생맹인 경우에는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남성에게 생맹이 여성보다 16배나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는 생맹이 유전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맹은 대부분 X 염색체와 연결된 열성 유전 형질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반성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성은 X 염색체 하나와 Y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각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만 있어요. 따라서 남성이 생맹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를 하나만 물려받아도 바로 생맹이 됩니다. 반면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X 염색체에 생맹 유전자가 있어도 다른 X 염색체가 정상이면 색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성이 생맹이 되려면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생맹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런 유전적 특성 때문에 남성의 약 8%가 생맹인 반면 여성은 0.5% 정도만 생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6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생맹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먼저 신호등을 볼 때 색깔로 구분하기보다는 위치로 구분하게 됩니다. 빨간불은 위에, 초록불은 아래에 있다는 식으로 기억해야 하죠. 과일이나 채소를 고를 때도 색깔보다는 모양이나 질감으로 신선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색깔 조합이 어려워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무채색 위주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력 자체가 나빠지면서 색깔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색각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색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맹은 특정 색깔만 구분하기 어려울 뿐 다른 색깔들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록 생맹이 있는 분들도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생맹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된 물체를 찾아내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든지 밤의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좋다든지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생맹이 있는 분들이 색깔 정보에 덜 의존하고 다른 시각적 정보들을 더 잘 활용하게 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생맹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원추세포 유전자를 넣는 방식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한 렌즈나 안경을 통해 색깔 구분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들도 나와 있어요.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색깔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맹 진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시아라 색각 검사표인데 여러 가지 색깔의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에서 숫자나 글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안과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이므로 색깔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맹이 있는 분들을 위한 생활 팁도 있습니다. 먼저 조명을 밝게 하면 색깔 구분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또한 색깔뿐만 아니라 패턴이나 질감으로도 사물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색깔별로 분류하기보다는 용도별로 분류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색깔표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의 익은 정도를 색깔로만 판단하지 말고 온도계를 사용하거나 시간을 재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소의 신선도도 색깔보다는 잎의 탄력이나 냄새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생맹이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파일럿이나 전기기사, 화가 등의 직업에서 생맹이 있으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이런 제한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직업에서는 정확한 색깔 구분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맹이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나 웹사이트, 디자인 등에서 색깔뿐만 아니라 패턴이나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생맹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중에 생맹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생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맹은 질병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왜 이 색깔을 못 보냐며 답답해하거나 더 열심히 보면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고를 때 어울리는 색깔 조합을 알려주거나 요리할 때 재료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 주는 것 등이 있겠죠. 또한 색깔 이름을 말할 때도 빨간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왼쪽에 걸린 셔츠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맹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생맹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색을 흑백으로 본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생맹은 특정 색깔만 구분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또한 생맹이 시력이 나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맹과 시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맹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후천적으로 색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의 눈 질환,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자기 색깔 구분이 어려워졌다면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5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데 초기에는 색깔이 흐리게 보이거나 노랗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황반변성도 60세 이후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에도 색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맹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기술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중에는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면 색깔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특수 제작된 생맹용 안경도 있는데 이를 착용하면 구분하기 어려웠던 색깔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료진들도 생맹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트나 설명 자료들도 색깔뿐만 아니라 패턴이나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의료진들이 생맹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더 적절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생맹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원추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는 방식인데 앞으로 10-20년 내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맹을 장애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개인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생맹이 있어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적절한 적응 방법을 익히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맹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적 생맹은 예방할 수 없지만 후천적 색각장애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며 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3억 명이 앓고 있는 생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6배나 많이 앓는 이 질환이 단순히 유전적 불운이 아니라 X 염색체와 연결된 반성유전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의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생맹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생맹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적절한 적응 방법을 익히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생맹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생맹이 있는 분들 자신도 그리고 가족들도 이 질환의 특성을 잘 알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색깔로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인 위치나 특징을 함께 말해주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색깔 구분이 어려워졌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의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생맹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보조기구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생맹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맹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성공한 인물들 중에도 생맹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맹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일 뿐, 능력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생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색깔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